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살이 된 여자입니다. 얼마 전 저는 결혼식을 올리고 진정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는데요. 지금 나이에 많이 늦은 감이 없진 않아 있지만 시댁 사람들도 너무 좋고 남편도 너무 좋아서 결혼을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지금 남편을 만나기 전에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할 뻔했는데 아마 그때 결혼을 했으면 정말 지옥에서 사는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 과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때 저는 20대였어요. 그 당시에 저는 꾸미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귀도 뚫고 염색도 하고 짧은 치마도 입고 몸에 문신도 하면서 살았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개방적이셔서 제가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 뭐라고 안 하셨고 오히려 지금 나이 아니면 늙어서 못하니까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꾸미고 다니라고 하셨죠. 그래서 저는 아무에게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유분방하게 제 모습을 꾸미고 다녔습니다. 귀를 하나 둘씩 뚫고 머리색도 매번 바뀌니까 집안이 보수적인 친구들이 많이 부러워했는데 저는 오히려 어렸을 때에는 모든 집안이 다 저희 집처럼 이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커갈수록 친구들은 살을 가리는 옷을 많이 입었고 저는 배꼽도 보이고 짧은 치마도 입으니까 그때부터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아무튼 제가 이렇게 꾸미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기분이 좋아지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이러고 다니니까 남자들도 많이 대시를 했죠. 그치만 저에게 관심 있어 하는 남자들은 정말 다들 양아치 같았어요. 하나같이 바람기 있고 여자라면 다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저도 자기네들처럼 그렇게 노는 거 좋아하고 인생 마음대로 사는 줄 알았나 봐요. 하지만 저는 교대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굉장히 저한테 중요했고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은 마음도 너무 컸죠. 그러다 보니 그런 남자친구들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저와 다르니까 이별을 원했고 저도 그런 남자보단 착실하고 미래가 확실한 사람을 만나고 싶었기에 자주 헤어졌어요. 그렇게 이별과 만남이 반복되다 보니까 남자들을 잘 못 믿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밖에 없다면서 저만 바라본다던 남자친구들은 다 제가 공부하는 동안 바람을 피우고 다녔고 제가 공부하는 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남자에 대한 관심을 조금씩 접어가고 있을 때쯤 한 사람을 만납니다. 저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 카페에서 항상 율무차를 먹었던 오빠였어요. 원래 율무차는 어르신들이 많이 먹는데 그렇게 매일 와서 율무차를 먹는 대학생이니까 기억에도 많이 남았고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뜸 그 오빠에게 연락처를 물었고 저희는 그날부터 조금씩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 그 오빠는 공대 오빠였고 평생 여자는 전혀 만나본 적이 없는 순둥이더군요. 평생 바람기만 있고 여자들을 많이 만나본 남자들을 만나다가 여자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오빠를 만나니 신기하기도 했고 조금은 재밌었어요. 너무 다정했고 자상해서 제가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빠가 다 좋았는데 딱 하나 싫었던 게 있었습니다. 바로 제 옷차림이나 꾸미는 거 가지고 매번 잔소리를 했어요. 저희 엄마, 아빠도 저한테 뭐라고 하지 않는 걸 남자친구인 오빠가
저한테 매번 치마가 짧다, 머리색이 너무 튄다, 귀는 왜 이렇게 많이 뚫었냐 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곤 했죠. 그래도 저는 처음에는 저를 위해서 하는 말이구나 싶어서 그것도 저에 대한 관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예 저를 조선시대 여자처럼 만들어버릴 것 같은 오빠를 보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반항을 하면서 제가 입고 싶은 대로 입고 다녔습니다. 그때 오빠와 정말 많이 싸웠어요. 그런데 제가 고집을 꺾지 않고 계속 그러고 다니니 오빠도 포기한 것 같고, 제가 이러고 다녀도 제가 할 일은 스스로 다 잘하니까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달콤살벌하게 2년을 연애했습니다. 오빠는 공대생의 정석이었어요. 여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고 여자를 만나본 건 제가 처음이래요. 저는 오빠의 그런 모습이 더 귀엽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연애를 하면서 대학교 졸업도 했고, 오빠는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저는 교사가 되기 위한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었죠. 임용고시를 위해 한동안 밖에 나가지도 않은 채로 독서실에 박혀서 공부만 했고, 오빠도 나름대로 열심히 취직을 위해 열심히 자격증도 따고 그랬어요. 그렇게 저희는 또래들보다 빠르게 직업을 갖는데 성공을 했고, 저는 선생님, 오빠는 회사원이 되었답니다. 오빠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자리를 잡아가면서 저희는 여전히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고, 각자 직장에 적응이 되어갈 때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양가 부모님들은 각자 저희가 얼마나 만났는지 아니까 이미 결혼에 대해 예상은 하신 것 같았죠. 그리고 저희는 20대 후반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답니다. 정말 빠르고 순식간에 결혼 준비를 했고 이제 결혼식만 올리면 됐어요. 그런데 오빠네 부모님께서 가족끼리 여행을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가족과 오빠네 가족 다 같이 온천 여행을 가자고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남들 앞에서 제 몸을 보여주는 게 조금 부끄럽긴 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죠. 그래서 저희는 결혼하기 몇 주 전 온 가족이 유명한 온천에 갔습니다. 저희 집안에 여자는 저와 저희 엄마, 그리고 오빠네 어머니 이렇게 셋밖에 없어요. 그래서 탈의실에 들어가서 옷을 벗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제 등짝을 짝 하고 때리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저를 그렇게 때릴 사람이 아니어서 너무 놀란 눈으로 뒤를 보니 오빠네 어머니가 화가 잔뜩 나셔서는 절 째려보고 있었죠. 오빠네 어머니께 맞은 등이 너무 아파서 등을 부여잡고 왜 그러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디서 여자가 몸에 낙서를 하고 다녀?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몸에 문신을 한 것을 보고 얘기를 하셨던 겁니다. 너 그렇게 안 봤는데 너 이렇게 몸에 그림 그리면 애 엄마 돼서 다른 아줌마들한테 손가락질 받는다? 그리고 애가 얼마나 엄마를 부끄럽게 여기겠어. 좀 노는 애인 건 알았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귀하게 낳아주신 몸에 그림을 그리는 건 좀 아니지 않니?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몸에 있는 문신에 대해 잔소리를 들었어요. 저희 엄마도 오빠네 어머니의 말을 듣고 화가 나셔서는 저 사돈, 저희 딸이 문신하는 건 자기 마음이죠. 엄마인 제가 다 허락했는데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라고 했더니 참나 사돈, 그래도 이건 아니죠. 사람들이 다 사돈 욕해요. 당장 지우라고 하세요.
라고 하더군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고 온천을 나왔습니다. 저희 엄마도 옷을 챙겨 입고 저를 뒤따라 나왔고 저희 가족은 다 같이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신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저희 엄마와 아빠도 사돈은 대체 왜 그러냐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듯 보였죠.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오빠를 만났습니다. 오빠는 집에서 나와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오빠네 집으로 가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아니, 우리 집안이 원래 보수적이잖아. 나도 너 처음 만났을 때 문신 보고 뭐라 했던 거 기억나지? 우리 엄마가 원래 좀 그래. 그때 갑자기 오빠네 전화로 어머니가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오빠는 받을까 말까 제 눈치를 보면서 고민하고 있었고 저는 오빠에게 제가 없는 척을 하고 전화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오빠는 알겠다고 한 뒤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엄청 크게 들렸어요. 아들, 어떻게 그런 애를 만날 수 있니? 너 내가 그렇게 가르쳤어? 엄마가 어릴 때부터 강조했잖니. 여자는 자고로 조신해야 한다고. 교사라고 하길래 드렸더니 몸에 낙서 나오고. 혹시 걔 너 만나기 전에 뭘 하고 다녔는지 의심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교사도 다 거짓말 아니니? 너 잘 알고 결혼해. 걔한테 전해라. 문신을 지우고 너랑 결혼하던지 아니면 파혼하던지. 무슨 저한테 이런 심한 말을 할 수 있나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상처를 받아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빠는 미안하다면서 어떻게든 어머니 설득해보겠다고 했지만 저는 그런 집안에 시집을 가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문신을 지울 생각이 없었고 어머니의 가부장적인 사상을 이겨낼 생각도 없었죠. 제 문신은 어렸을 때 키우던 강아지를 추모하는 마음으로 새긴 거였어요. 너무 좋아했고 제가 힘들 때, 외로울 때 누구보다 친하게 지낸 강아지였는데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무지개 다리를 건너고 말았거든요. 제 친구들보다 저희 강아지와 있던 시간이 더 많았고 외동인 저는 저희 강아지가 제 동생과 다름없었어요. 그런데 제 강아지 문신을 보고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낙서라고 지우라고만 하시는 어머니가 너무 미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해보자 결심했죠. 하고 싶은 말들을 정리한 뒤 어머니 집에 찾아갔어요. 역시나 저를 반겨주시지 않으셨고 제가 가서 식탁에 앉을 동안 눈 한 번 마주치지 않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앉아서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 문신의 의미를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했고 말하는 도중에 강아지와의 추억이 떠올라서 저도 모르게 울고 말았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우는 저를 보고 너 왜 우니? 라고 하시면서 전혀 공감을 하지 못하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럼 그 가족 같은 강아지를 네 몸에 그렸으니까 너 결혼하면 나랑 내 남편 얼굴 그리고 우리 아들도 네 몸에 새길 수 있니? 그러면 내가 문신하는 거 이해하마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어머니는 어머,
우리는 네 가족이 아니니? 라고 하시며 비꼬시더라고요.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고 화가 나버려서 어머니도 눈썹 문신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조금 당황하신 듯이 보였지만 그거랑 네 몸에 낙서하는 거랑 같니? 라고 하시며 눈썹 문신과 제 몸에 있는 문신은 다르다고 하셨고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걸 보고 어머니, 저희의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보네요. 라고 하며 집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시댁의 며느리가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평생 노처녀로 사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스쳤죠. 그런데 오빠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연애한 기간도 길고 저를 이해해 주었던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빠에게 전화를 걸어서 오늘 어머니와 있었던 일들을 다 말했어요. 그런데 오빠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당연히 제 편을 들어줄 줄 알았던 오빠는 그냥 고집 피우지 말고 엄마 말 들어. 문신 지우자. 라고 하더라고요. 그 한마디를 듣고 저는 오빠에게 정이 뚝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저에게 어머니를 설득한다고 말했던 오빠가 그렇게 말하니까 저를 배신한 기분이었고 결혼하면 어머니와 저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오빠가 중간에서 어떻게 할지 빤히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때 바로 오빠에게 오빠, 우리 그냥 결혼하지 말고 헤어져 라고 하고 오빠에 관련된 모든 것을 지웠습니다. 오빠는 제가 갑자기 그렇게 변하니까 조급함을 느꼈는지 전화도 오고 문자도 오고 난리였지만 저는 번호를 바꾸었어요. 그렇게 저의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런 집안에 시집 안 간 거 잘했다면서 그냥 결혼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도 그 말에 공감했고 평생 결혼 안 하고 혼자 즐길 거 다 즐기면서 살 거라고 다짐했죠. 그리고 며칠 후 하고 싶은 문신이 생기기도 했고 오빠네 집안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풀 겸 오랜만에 문신을 하러 갔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구를 영어로 번역해서 몸에 새기고 싶었거든요. 문신을 할 때마다 가는 곳으로 가서 문신을 받았습니다. 문신을 하는데 기본 몇 시간이 걸려서 타투이스트랑 같이 수다를 떠는데 그분은 남자였어요. 제가 지금까지 문신 때문에 겪었던 오빠네 부모님과의 갈등을 이야기하면서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문신을 새기는 것을 직업으로 하고 계시는 분이라 그런지 제 편에 서서 열심히 말을 들어주시고 공감을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너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날 시간이 어떻게 흘러간지 잘 모르겠어요. 금방 몇 시간이 지났고 결과물도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계산을 하기 위해 카운터로 갔는데 그분께서 명함을 주시며 혹시 더 화풀이 하실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명함을 받고 집으로 오는데 왠지 모르게 대화가 잘 통했었던 그 사람과 다시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새벽에 연락을 먼저 했던 것 같아요. 역시나 저희의 대화는 그만둘 생각이 없었고 전화까지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 해가 뜨더라고요. 정말 태어나서 이렇게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은 처음 만나봤어요. 수다를 떨면서 밤을 샌 게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그분은 자주 만났는데 만나서도 말이 역시나 잘 통했고 같이 있으면 시간이 금방 흘렀죠. 저희는 별로 데이트를 하지도 않았는데 카페에 앉아서
음료를 하나 시키고 이야기만 해도 벌써 밤이 되었고 각자 집으로 가야 할 시간이 되었죠. 그렇게 한 몇 달을 반복하니까 이런 사람 어디에서도 못 만날 것 같은 거예요. 저와 가치관도 비슷하고 생각하는 게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정말 운명의 상대를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애를 한 것 같아요. 연애를 오랜 기간 하진 않았는데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으니까 결혼도 자연스럽게 흘러갔죠. 하지만 저는 혹시나 과거의 일처럼 시댁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지 않으면 어쩔까 싶어서 고민이 많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부모님은 저희 부모님보다 개방적이셨죠.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라 그런지 생각이 너무 젊으셨고 저를 친구처럼 대해주셨죠. 제가 몸에 문신을 하고 염색을 하고 짧은 옷을 입고 다녀도 마냥 예쁘다고 해주셨고 그걸로도 모자라 저에게 머리색을 추천해 주시기도 하고 그랬죠. 저는 이런 것이 바로 제가 원하던 결혼 생활이라는 게 느껴져서 고민할 이유도 없이 바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원래 개방적이신데 사돈을 보시고 더 많이 배우세요. 저렇게 쿨한 어른이 되고 싶다면서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결혼을 잘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시집살이도 없어요. 시부모님은 제 몸에 새긴 문신도 좋아하시고 제가 염색을 하는 것도 좋아하시고 귀를 뚫는 것도 좋아하세요. 그리고 얼마 전 저는 시부모님과 저희 부모님 그리고 남편, 저 이렇게 6명이서 커플 문신을 했어요. 다 같이 손목에 똑같은 문신을 하니 정말 예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시댁 사람들과 커플 문신을 할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이런 일이 제게 생기니까 너무 기뻤습니다. 저는 저희 모두의 손목이 나오는 사진을 찍은 뒤 SNS에 울 멋쟁이 부모님들이라고 올렸어요. 매일같이 제 계정을 들어와서 좋아요를 다는 전 남편은 분명히 봤겠죠. 지금은 정말 제가 원하는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있어서 아이는 갖지 못하는데 그것도 전혀 강요하지 않으세요. 시부모님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저도 아들을 낳아서 이런 시부모님이 되고 싶은 욕심이 있기는 한데 나이가 나이인지라 그래도 생기면 너무 좋겠죠. 지금의 남편을 놓쳤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잘 싸우지도 않고 친구 같은 부부예요. 말도 잘 통하고 고민도 잘 들어줘서 세상에서 제일 친한 친구입니다. 저희 남편과 노는 게 제일 재밌어요.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조금 생각이 바뀌셨으면 좋겠어요. 꼭 결혼은 자신과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이랑 하세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